보세요,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옆에는... 저건 그리즐리 타입 로봇 아닌가요? 가서 확인해봐요. 파스칼, 어쩌다가 이렇게 다친 거야? 떨어지세요, 클라라. 이 개체는 열계 생물로 위험성 평가 결과가 매우 높습니다. 열계 생물?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파스칼은 로봇이야. 너와 같은 개체라고.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물러나십시오. 이 열계 생물을 무력화시키겠습니다. 큰일이에요. 파스칼을 공격할 거예요. 막아야 해요. 새로운 적대감 감지, 선멸 시작.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순찰 로봇과 파스칼의 코어를 모두 지켜냈어요. 덩치 큰 녀석의 케이스도 거의 멀쩡하네요. 고마워요, 오빠. 다만 클라라가 궁금한 건 저 덩치 큰 녀석이 왜 파스칼을 열계 생물로 착각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넘어가죠. 아무튼 이 코어는 클라라가 가져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먼저 파스칼의 코어를 덩치 큰 녀석의 케이스에 이식해봐요. 언어, 로직, 중추, 연결 완료. 검사, 확인, 각 모듈, 정상, 기능, 연결. 모두 드디어 돌아온 걸 환영해. 파스칼이 기다리고 있었어. 파스칼,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잊을 뻔했네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파스칼, 왜 부속품을 훔친 건지 말해줄 수 있을까? 부속품, 수집, 복귀, 공방. 공방? 리베타운에 있는 템퍼링 공방 말하는 거야? 계속 복구 기다린다. 따라오세. 파스칼. 파스칼이 도망가 버렸어요. 따라오라는 걸까요? 저쪽으로 갔어요. 따라가 볼까요? 여긴 리베타운의 버려진 식당 같아요. 클라라가 예전에 여기서 통조림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캠프에 있는 삼촌 이모들이 한참을 기뻐하셨죠. 근데 클라라, 아까부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긴 왜 불이 꺼지지 않는 걸까요? 분명 버려졌을 텐데. 게다가 오빠, 이걸 봐요. 이 식당은 먼지로 뒤덮여 있지만 다른 시설들은 노후화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딨어요. 어쨌든 누가 여길 수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누굴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클라라, 리베타운 환영해. 돌아왔네. 빛나지 않니? 임무 파스칼 완벽 클리어. 설마 파스칼이 이 버려진 마을을 복구하고 있었던 거야? 파스칼 복구. 맞아. 모두가
기다려, 계속. 부속품, 파스칼, 계속, 수집. 리베타운, 계속, 복구. 파스칼은 이 마을을 복구하려고 부속품을 계속 훔쳤나봐요. 기다려, 모두를. 파스칼 계속. 떠난 모두가 돌아와, 언젠가. 설마 파스칼은 리베타운을 떠난 주민들이 돌아오길 기다린 걸까요? 복구, 계속. 매일 파스칼 사용 가능. 모두 돌아와. 모두가 돌아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파스칼이 계속 수리했나봐요. 공방, 템퍼링. 여기 기지. 파스칼 비밀. 부속품 보관. 적 대피. 장소 안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모두. 여기가 파스칼이 부속품을 보관하는 비밀 기지인가봐요. 부속품을 훔친 이유는 밝혀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오빠 말이 맞아요. 아까 덩치 큰 녀석이 했던 말이 신경 쓰여요. 여기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리베타운 거주. 클라라 구경 마음껏 해. 문서들이 깔끔하게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오메로 연료 냄새가 나요. 리베타운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설마 파스칼이 이 문서들을 직접 모아둔 걸까요? 이건 파스칼이 열심히 복구한 결과물일 거예요. 녀석이 모니터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요. 캐비닛 옆면에 사람 손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최근에 누군가 이 모니터를 사용한 걸까요? 이게 뭐죠? 일기인가요?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필체가 깔끔하네요. 아니, 이 정도면 인쇄를 한 것 같아요. 설마 파스칼? 파스칼. 저도 모르겠어요. 클라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그렇죠.
파스칼은 리베타운의 가드로봇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리베타운 주민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스칼의 백업 에너지가 어떤 이유로 활성화되었는데 깨어나 보니 리베타운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부속품을 모으며 마을을 재건했고 모두가 돌아오길 기다렸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파스칼은 계속해서 같은 개체에게 공격당했어요. 자동 기갑병들이 그를 열기 생물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클라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파스칼의 자의식이 혼란스러운 건 같은 개체로부터 자주 공격받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감정인식 모듈이 계속 손상돼서 결국엔 부속품만 모으는 소형 로봇이 돼버린 거죠. 모르겠어요. 파스칼의 일기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파스칼, 대체 왜 동료들이 널 싫어하는 거니? 형아, 클라라, 즐겁게 했니? 구경. 파스칼, 계속 부속품 수집 준비. 혹은 다음 지령 기다린다. 아마 파스칼의 자의식은 일기에 표현된 정도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형아, 클라라, 리베타운, 주민. 파스칼 모두를 지켜. 알겠어. 고마워, 파스칼. 파스칼, 잘 들어. 이제 부속품 모으는 건 그만하자. 우리가 돌아와서 다음 지령을 내릴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줘. 알겠지? 파스칼, 접수. 얌전히 기다린다. 오빠, 일단 스바루그 씨에게 돌아가서 얘기해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스바루그 씨. 다만 클라라가 아직도 의문인 건 파스칼이 왜 열계 생물로 인식됐는지예요. 이 개체는 오랫동안 열기에 오염된 부품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복구해왔기 때문에 기지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동 기갑병에겐 열기 생물로 인식된 거야. 부품만 교체하면 해결될 문제니 걱정 마. 그렇군요. 클라라, 이제 알겠어요. 그럼 혹시 스바루그 씨의 기계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동 기갑병은 정기적으로 코어 모듈의 노이즈를 제거하거든. 개체의 통제 불능의 자의식이 생겨날 확률은 대략 0.12%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개체의 경우 확률이 3.23%까지 증가하지. 주의, 이 확률은 추정치일 뿐이며 지난 700년 동안 하층 구역에서 발견된 실제 사례는 없다. 사용자의 학습 비용 절감을 위해 벨러보그의 모든 자동 기갑병엔 언어 시뮬레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들은 사전에 설정된 매개 변수를 읽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모방해 적절한 응답 옵션을 생성하지.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 자동 기갑병이 실제 감정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그래도 스바루그 씨는 다르잖아요. 자동 기갑병이 자체 처리 능력으로 감정 모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뒀어. 스바루그 씨는 항상 모든 상황을 고려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네요. 클라라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파스칼을 어떻게 해야 하죠? 기계 유닛 파스칼의 코어 데이터를 포맷한 후 기지 네트워크에 등록해 통합 관리하는 거지. 기지 네트워크에 등록한 후 내가 이 개체의 코어 모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하드웨어 구조를 복구할 거야. 헤드 섹터와 노이즈를 제거하면 해당 개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복구될 확률은 97.2%가 넘는다. 하지만 포맷이 완료되면 해당 개체의 감정 지능은 사라지겠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방법은 외부와 내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클라라는 개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계산에 따르면
기기 유닛 파스칼의 고장 확률과 노이즈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그렇게 부하율이 100%에 도달한다면 알겠어요. 그래도 클라라, 아직은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어요. 파스칼과 호환되는 하드웨어를 구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면 감정지능과 연관된 섹터를 건드리지 않고도.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 알잖아, 클라라.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덮어쓰기야. 기지 네트워크는 각 섹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다가 노이즈를 제거할 때 기존 데이터를 덮어 씌우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파스칼의 코어에 자물쇠를 걸면 되잖아요.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코어에서 손상되지 않은 로직 회로를 찾아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거죠.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파스칼의 행동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요. 그러면 파스칼이 습득한 감정지능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파스칼이 감정지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클라라가 파스칼에게 친절히 대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스바루그 씨 생각은 어때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 그 방법으론 지속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근절하지 못해. 새 프로그램 또한 노이즈에 오염될 위험이 있지. 즉 우리는 네트워크 밖의 개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론 단기간의 안정성만을 보장할 수 있다. 계산에 따르면 해당 개체가 다시 고장날 확률은 약 그럼 클라라는 다시 할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시 할 거고요. 클라라는 파스칼을 지도하고 고칠 거예요. 몇 번이 되더라도 전 곁에서 파스칼을 도울래요. 파스칼은 널 잊을 거야, 클라라. 잊고 또 잊어서 학습했던 모든 기억과 감정을 전부 잊고 말 거다. 무한한 순환 속에서 유한한 데이터 공간은 무수히 복제되는 노이즈에 완전히 덮어 씌워질 테지. 이 길은 생각보다 험난해, 클라라. 정말 이 길을 택할 건가? 냉정하게 생각해, 클라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 없어. 벨로보그 운명의 변수가 여기에 있잖아. 그가 우리 대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도 모르지. 네, 전 오빠의 판단을 믿어요. 우린 네 선택을 믿어. 둘 다 각자의 해결책을 제시했어. 스바로그는 파스칼을 포맷해 기지 네트워크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럼 파스칼은 감정지능을 잃고 말겠지. 잔인하게 들릴진 몰라도 이 방법이라면 파스칼의 위협을 안전히 제거할 수 있어. 클라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스칼의 행동을 제한해 감정지능을 유지하면서 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야. 클라라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할 거야. 클라라가 파스칼의 감정지능을 이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테지만 파스칼이 다시 폭주할 가능성이 있어. 게다가 파스칼은 사람을 해친 적은 없지만 절도 전과가 있지. 이 점도 고려해야 해. 문제의 핵심은 뭘까?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대방을 설득하자. 클라라가 외부인에게 선택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개체 파스칼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나? 그래,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길. 오빠, 우리 그리고 파스칼은 이제 어떡하면 좋죠? 알겠어요. 저도 차분히 더 생각해 볼게요. 결정은 내렸나? 이 선택은 이번 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야.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자. 선택은 너에게 달렸어. 난 여기서 기다릴게.
오빠의 선택은 이 선택은 이번 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야.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자. 네. 마침 클라라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결정은 내렸나? 이 선택은 이번 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야.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자. 파스칼, 우리 왔어. 파스칼, 얌전히 기다렸다. 다음 지령 기다려. 이제부터는 움직이지 말고 말 잘 들어야 해. 파스칼, 네 병을 고치기 위해 스파로그스를 모셔왔어. 이분이 널 건강하게 해줄 거야. 병, 뭐지? 하지만 파스칼 안 움직여. 건강 회복. 부탁해요, 스파로그 씨. 알겠다. 보호 프로그램 설치 중. 클라라가 옳은 선택을 했기를. 이게 끝인가요? 프로그램 설치 완료. 정전 점검을 해야 해서 한동안 개체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보지. 알겠어요. 그럼 우린 기지로 돌아가요, 오빠. 이렇게 일단락된 건가? 나중에 클라라에게 연락해보자.